위, 진, 채, 노, 송 5개국의 공격을 받고 빡이 7대로 친 정장공. 드디어 복수전을 실행하기로 한 정장공은 위, 진, 채, 노, 송 5개 나라 중 어떤 나라를 공격할지 제족을 불러 묻습니다. 정장공은 사실 침공을 주도한 위나라를 가장 먼저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족은 송나라만을 공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제족은 이어서 말하길 위나라의 주우는 곧 살해될 것이고 나머지 국가는 위에 꼬드김에 온 것뿐이니 송나라만 공격하면 될 일입니다. 정장공은 위나라의 주우가 살해될 것이라는 제족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주우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주우는 갈수록 심해지는 백성들의 반발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에 석후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 명하였고 석후는 자신의 아버지 석작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석작은 먼저 주왕실의 천자를 아련하여 군의를 인정받도록 하라. 이 일은 진나라의 환공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 조언이 옳다 여긴 주우와 석후는 곧바로 진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우를 처단하려는 석작의 계략이었습니다. 석작은 진나라에 밀사를 보내 두 사람이 도착하는 즉시 체포해달라 부탁합니다. 이에 진나라는 주우와 석후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들을 포박해버리고 그 소식을 위나라에 전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위나라의 조정 중신들은 석후가 석작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여 석후만큼은 가볍게 다스리자 제안합니다. 이를 들은 석작은 대노하여 자기 아들도 반드시 죽여야만 대의를 세울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뜻을 진나라에 전합니다. 결국 석작의 뜻에 따라 진나라에서는 주우뿐 아니라 석후도 함께 처형을 했고 짧은 비명과 함께 위나라의 왕위 찬탈 사건은 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한 정장공은 제족의 말을 따라 송나라를 곧바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족은 송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정장공을 만류합니다. 지금 송나라를 공격하면 5개국 연합군이 다시 뭉쳐 송나라를 방어할 것이니 우선 5개국의 결속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족은 그 중에서도 진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정장공은 곧바로 진나라에 자신의 충신 영고숙을 보내어 진심을 전하고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런 작업이 완료된 후 정장공은 제족과 함께 주왕실을 방문하여 송나라를 친다고 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주한왕은 선대부터 이어져 온 정장공과의 관계 그리고 일전에 정나라 군사들이 주나라의 곡식을 훔쳐간 사건 등을 이유로 정장공을 몹시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정장공을 망신 주기로 마음먹은 주한왕은 대뜸 정장공에게 곡식을 주며 흉년에 쓰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곡식을 훔쳐간 일을 비꼬아 정장공을 거지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장공은 주한왕의 온갖 비꼼 속에 조롱만 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족은 오히려 이 곡식을 이용해 왕사군을 편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주공 흑견에게 선물 받은 비단에 봉천토제라고 적고 주한왕이 하사한 이 곡식을 오히려 송나라를 칠 군수품이라 속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장공은 이 기발한 계책을 따라 대대적으로 역적인 송나라를 친다고 알렸습니다. 송나라 토벌을 위해 정, 제, 노 세 나라가 모였고 합심하여 송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송나라는 소수의 병력으로 정나라의 수도 신정을 공격하여 정나라 군대의 회군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신정에 머물고 있던 제족은 계략을 간파하여 일부러 정장공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나라 군대가 회군하지 않자 안절부절 못한 송나라는 공을 세우기 위해 대뜸 옆에 있는 대나라를 침공하여 화풀이를 하기로 합니다. 얼마 후 정장공은 척후로부터 신정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먼저 제족이 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신정을 공격하러 온 송나라의 군사가 소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 송나라의 고성과 방성을 점령한 정장공은 이 두 성을 제나라와 노나라에 나눠준 뒤 정나라의 회군을 시작합니다. 한편 대나라는 화풀이로 쳐들어온 송, 채, 위나라의 맹공을 받았지만 결사항전의 각오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나라의 군대가 대나라의 구원차 입성을 하게 되고 다음날 정장공은 손쉽게 대나라를 집어삼킵니다. 대나라의 제사만 유지하게 해주고 대나라 땅을 날름 먹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장수 공보가는 작전도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나라마저 얻지 못해 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나라로부터 서신을 받게 됩니다. 내일 일전을 벌여서 승패를 가리자. 순진한 공보가는 이 서신을 그대로 믿고 다음날 있을 일전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송나라의 진영 곳곳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송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급하게 채나라와 위나라까지 달려왔으나 깊은 새벽이라 아군 적군 구분이 어려웠고 도리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농락당한 송나라는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정장공 좋은 일만 시키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정장공은 송나라 토벌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나라와 허나라까지 정벌 하면서 나라의 평온한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노나라와 송나라에서는 왕이 군의를 찬탈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송나라에서는 송상공이 재상 화독에게 살해당하고 정나라의 망명에 있던 공자빙이 송장공으로 즉위합니다. 한편 노나라에서는 공자윤이 공자휘와 합심해 노은공을 제거하고 군위에 올랐으니 그가 노안공입니다. 다른 국가의 내정이 불안한 동안 정장공은 주변 제후국가의 대외를 매우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주황실은 여전히 정장공과 정나라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특히 거짓 왕명으로 송나라를 공격한 일로 주한왕의 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주한왕은 이를 징벌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 주변 제후국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황실보다 정나라가 더 강대해진 지 오래. 주황실과 마찬가지로 정나라와 사이가 나쁜 채, 위, 객, 진나라 정도만 이 전쟁에 참여하고 나머지 국가는 정나라의 기세를 두려워하여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한왕은 그 사실에 크게 실망하였으나 이미 빼어든 칼, 할 수 없이 정나라로 진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나라도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정나라는 상대적으로 전쟁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진나라를 먼저 공략해 기세를 올렸고 차례차례 다른 국가들의 군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미 승리는 정나라 쪽으로 기울었고 심지어 정나라 창수 축담은 주한왕의 몸에 화살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이미 큰 승리도 거두었고 진짜로 천자를 해했다가는 도리어 큰 화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축담의 군대를 물립니다. 이때를 틈타 주황실의 군대는 지리멸렬하게 흩어졌고 전쟁은 결국 정장공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후 정장공은 천자의 군대에 어쩔 수 없이 대항한 것에 사과를 하며 주한왕에게 전쟁을 끝낼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천자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장공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장공 제위 44년 동안 그는 동생인 단의 반란을 제압해 나라 내부를 안정시키고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해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제국들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마침내 천자인 주한왕과의 전투마저 승리하면서 춘추전국 시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록 춘추전국 시대의 첫 번째 패자는 아니었지만 정나라를 전성기로 이끌며 본격적인 제후시대를 연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장공은 마지막으로 세자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다른 나라로 망명시켰고 화려하게 정나라의 전성기를 보낸 뒤 기원전 701년 춘추전국 첫 주인공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